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스케치업 처음 사용자를 위한 기초 강좌를 시작합니다. 약 13강에 걸쳐서 강좌가 구성될 예정이고요. 수업을 모두 들으시게 되면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인테리어 도면을 깔고 모델링 작업까지 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실 거예요. 조금 꼼꼼하게 모든 기초 기능들을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한 개의 강의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요. 스케치업을 어느 정도 잘 사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스케치업 모델링이 잘 안 돼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배우고 싶으신 분들 혹은 스케치업을 처음부터 배우시려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강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1강 인터페이스와 작업 공간 설정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스케치업의 화면 구성 인터페이스를 살펴볼 건데요. 제일 여기 상단에는 우리 현재 열린 파일의 제목이 표시가 되는 게 확인되실 거고요. 그 옆으로는 스케치업 버전, 어떤 버전을 쓰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십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는 우리 메뉴 바가 있는데요. 이 메뉴 바 같은 경우는 우리 스케치업의 모든 기능이 이 메뉴 바 안에 다 숨어 있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메뉴 바 아래쪽으로는 우리 툴바가 존재합니다. 이 툴바 같은 경우는 우리 스케치업의 각각의 기능들을 하나하나의 버튼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 명령이 실행되는 그런 도구의 모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우리 작업 공간,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델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재질을 넣고 하는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 공간, 뷰포트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으로는요. 오른쪽 옆으로는 우리 디폴트 트레이라 그래서 우리 각각의 설정에 관련된 기능들, 예를 들어서 그림자를 설정한다든지 지금 여기 뷰포트에 화면 보여지는 스타일을 설정한다든지 하는 각각의 설정들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설정 창들이 하나하나 모여있는 창의 모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 트레이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하단 제 아래쪽에는요, 우리 어떤 명령을 실행하고 있을 때 그 명령에 관련된 추가적인 옵션들 표시해주는 그런 옵션 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치업의 화면 구성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이 화면 구성 있죠? 이 화면 구성을 저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그 화면 구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스케치업 모델링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툴바를 꺼내 주셔야 되는데요. 이 툴바를 꺼내기 위해서는 이 툴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툴바의 메뉴가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꺼내고자 하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툴바가 튀어나오게 돼요. 저랑 이렇게 툴바의 개수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실 건데요. 저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익스텐션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무시하시고 그냥 저랑 똑같이 제가 체크하는 것만 체크하셔가지고 밖으로 빼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라지 툴셋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메저먼트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 샌드박스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 섹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섀도우 체크할게요. 자, 다음은 우리 솔리드 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타일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태그입니다. 태그 체크할게요. 자, 다음은 우리 마지막으로 요 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꺼낸 요 도구를 우리 툴바 여기 위에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막대 요 바를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넣으시면은 쏙 들어갑니다. 자, 태그 넣어 주시고요. 자, 그 옆으로는 섀도우 배치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뷰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타일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솔리드 툴 배치하도록 할게요. 자, 섹션 배치해 주시고요. 샌드박스 배치 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라지 툴셋 같은 경우는요, 왼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땡땡땡 부분 있죠? 이 땡땡땡 부분에 커서를 갖다 대시면은 화살표 모양이 뜹니다. 이거를 클릭하신 후에 쭉 상단으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메저먼트가 있는데요. 이 메저먼트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으로 배치를 할 거예요. 수치를 입력하는 수치가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여기 트레이를 쭉 하나씩 꺼내 볼 겁니다. 6가지 트레이만 일단 우리가 꺼낼 거고요. 트레이를 꺼내시기 위해서는요, 여기 윈도우 부분에 제일 상단에 디폴트 트레이라고 보여지실 거예요. 여기 메뉴로 가시면 이 트레이를 숨기실 수도 있고요. 숨겨졌죠? 쇼 트레이를 다시 누르시게 되면 다시 한번 트레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윈도우에 우리 디폴트 트레이 가셔서 제가 체크하는 것만 체크하시면은 트레이에 메뉴가 배치가 되실 거예요. 자, 매테리얼 체크해 주시고요. 스타일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체크할게요. 씬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엣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티티 인포, 매테리얼, 스타일, 태그, 씬, 소프트 엣지 요 6가지의 기능들만 꺼내놓고 일단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 순서를 조금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스타일 같은 경우를 이 매테리얼 위로 올리고 싶다 하시면은요, 여기 스타일 바에서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시고 꾹 누르신 다음에 살짝 한 칸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 순서가 변경됩니다. 원하시는 순서로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고요. 저와 같이 순서를 똑같이 맞춰주세요. 엔티티 인포, 매테리얼, 스타일, 태그, 씬, 소프트 엣지 요 순서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축키 설정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단축키를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윈도우에 프리퍼런시스라고 있습니다. 프리퍼런시스 여기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윈도우 프리퍼런시스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 중에 단축키를 설정하는 메뉴 쇼컷입니다. 쇼컷으로 이동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필터 부분에 커서를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룹이라는 명령어 컨트롤 G라는 단축키를 입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검색을 하세요. 여기 make 그룹이라는 명령어에 제가 컨트롤 G라는 단축키를 입력할 거예요. 그럼 여기 add shortcut 부분에 입력창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G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플러스 표시 눌러 주시면 됩니다. 들어갔죠? 이렇게 되면 들어간 거고요. OK를 누르시고 나오시면은 이제는 이 그룹이라는 명령어가 컨트롤 G로 할당이 된 겁니다. 이걸 일일이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파일을 드릴 건데, 이 설명란에서 그 단축키 설정되어 있는 그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 여기다가 임포트를 바로 시켜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임포트 버튼 누를게요. 클릭. 자, 제가 드린 preferences ac.dat라는 이 파일이 지금 스케치업의 단축키가 쭉 다 설정된 파일입니다. 선택하시고 임포트 시키시면 됩니다. 임포트 누를게요. 클릭. 그럼 여러 가지 메뉴가 이렇게 기존에 있던 이런 단축키가 이 H로 다시 한번 할당된다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전부 다 얘를 누르시고 OK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케치업에 어떤 단축키가 이제 들어있는지 일단은 제가 드린 그 스케치업 단축키 모음을 살펴보면은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여기 F5부터 F8까지 뷰를 설정할 수 있는 단축키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F5는 ISO 뷰를 바로 볼 수 있는, F6은 탑 뷰를 볼 수 있는, F7은 프론트 뷰를 볼 수 있는, F8은 라이트 뷰를 볼 수 있는 단축키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Y 볼게요.
Y를 한번 딱 누르시면은요, 우리 파라렐 프로젝션이라 그래서 우리 평행 투영, 등각 투영 모드로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이 스케치업은 퍼스펙티브 뷰, 그리고 파라렐 프로젝션, 그리고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 이렇게 세 가지의 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퍼스펙티브 뷰와 등각 투영 모드 파라렐 프로젝션을 순환할 수 있는 단축키가 Y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나머지는 우리 수업을 하면서 익혀 나가도록 하고요. 일단은 단축키가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요 5가지의 단축키만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 F5 눌러 보시고요. 자, ISO 뷰로 이렇게 바뀌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F6 탑 뷰입니다. 프론트 뷰 F7 프론트 뷰고요. F8 라이트 뷰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ISO 뷰로 F5를 눌러서 변경을 해주시고요. 우리 Y도 한번 눌러볼게요. Y를 한번 눌렀더니 이렇게 뭔가 소실점으로 뭔가 모이는 듯한 이러한 뷰로 변경이 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Y를 이렇게 딱 눌러보시면 이제는 소실점 없이 모든 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다 정렬되는 게 확인이 되십니다. Y. 요것은요, 여기 카메라에 퍼스펙티브 뷰로 체크가 되어 있을 때는 원근이 적용된 뷰가 되는 거고요. 파라렐 프로젝션으로 되어 있을 때는 등각 투영 모드, 여기 원근이 적용되지 않은 평행 투영 모드로 여기 메뉴 바에서도 설정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화면 제어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제어하기는 일단은 여기 라지 툴셋에 있는 요 6가지 메뉴를 한 번씩 써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여기 오르빗은요, 클릭하시고 마우스 왼쪽 클릭하신 다음에 화면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 옆으로 우리 펜, 손 모양 우리 펜은요, 클릭하시고 이렇게 끌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화면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 우리 줌은요, 클릭하시고 마우스 왼쪽 클릭하신 다음에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이렇게 한 번씩 내려보세요.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 확대가 되고요. 마우스를 아래로 내리면 축소가 됩니다. 자, 그 옆에 우리 줌 윈도우 같은 경우는요, 내가 어떠한 특정한 영역을 지정해서 거기를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내가 여기를 좀 확대하고 싶다,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서 놓으시면 내가 영역 지정한 그 부분이 이렇게 확대해서 화면에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 이 줌 익스텐드 같은 경우는요, 한번 클릭을 딱 하시면 지금 현재 이 작업 공간상에 있는 모든 객체들이 한 번에 보여지게 돼요. 자, 그 옆에 프리비우스 같은 경우는요, 이전에 이 화면 뷰를 잡았던 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클릭하시면 5로 이렇게 돌아가죠. 한번 또 클릭하시면 이전에 보던 화면 뷰로 돌아가는 버튼이 프리비우스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에 있는 라지툴 셋의 이 기능들, 이거를 이제 클릭해서 쓰지는 잘 않고요. 보통 우리 마우스와 키보드만 이용해서 단축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여기에 있는 오르빗은요, 이 마우스의 가운데 휠 버튼 있죠? 휠 버튼을 딱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오르빗 모양으로 바뀌면서 화면을 돌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펜 같은 경우는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딱 누르고 계시면 여기 손 모양으로 바뀌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화면을 이동시키실 수가 있어요. 지금 쉬프트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휠 누르고 이동, 휠 놓고, 휠 누르고 이동, 휠 놓고, 휠 누르고 이동, 휠 놓고, 이렇게 화면 이동, 펜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확대와 축소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객체를 확대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우스 휠을 위로 돌리시면 확대가 되고요.
다시 한번 아래로 돌리시면 축소가 됩니다. 위로 돌리고 아래로 돌리고. 자,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이 확대와 축소는 커서가 있는 위치 기준으로 확대와 축소가 된다는 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8 숫자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놓고요. 휠을 이렇게 돌리시면 마우스 커서가 있는 위치 기준으로 이렇게 화면이 확대가 되고, 여기 마우스 커서가 있는 위치 기준으로 축소가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 줌 익스텐드 같은 경우는요, 단축키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Z를 한번 딱 클릭하시면 우리 요 버튼 딱 누른 것처럼 똑같이 우리 오토캐드의 줌 익스텐드 기능과 똑같은 객체를 화면 전체에 꽉 차게 보여주는 그런 단축키가 Z로 지정되어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 제어하기는요, 좀 기초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 작업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연습을 많이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객체에서 여기 뒤에 모델링을 좀 수정하고 싶다 하시면은 객체 선택하고 이렇게 돌리고 확대하고 화면 이동해서 내가 모델링하기 편한 뷰를 빠르게 이 화면 조작 방법을 이용해서 찾아주셔야 된다는 점, 그거를 많이 숙달되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뷰와 객체의 가시성 설정 탭, 뷰와 스타일, 이 두 가지 툴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뷰와 여기 스타일 두 가지 탭이고요. 우리 뷰에 F5부터 F8번까지 단축키 지정되어 있는 거, 요건 한 번씩 우리가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소 뷰, 탑 뷰, 프론트 뷰, 라이트 뷰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바로 뷰가 찾아지고요. 이 상태에서 Y를 누르시게 되면 원근이 적용됐다가 원근이 적용되지 않은 오토캐드 같은 이런 화면을 얻으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 옆으로는요, 백이고요. 그 옆으로는 레프트 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소 뷰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스타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타일에서 우리 엑스레이 모드, 요건 정말 잘 써요. 그래서 요건 단축키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X 누르시면은 엑스레이 모드가 발동이 됩니다. 요 엑스레이 모드가 뭐냐면은요, 요 객체의 면 있죠? 이 객체의 면을 투명하게 처리를 해서 이 객체 뒤에 가려진 이러한 객체들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모드가 바로 엑스레이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를 한번 딱 눌러보시면 모든 객체들이 다 투명하게 처리가 되면서 뒤에 있는 객체가 이렇게 잘 보이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엑스레이 모드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객체를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이동을 시키고 싶다 할 때는요, 엑스레이 모드가 꺼져 있을 땐 이 객체의 요 끝점이 잡히질 않아요. 지금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지금 잡히는데, 이렇게 단순한 객체는 잡히지만 좀 복잡한 객체 같은 경우는 요 뒤에 있는 요 스냅점이 잡히진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엑스레이 모드를 이렇게 딱 키시면요, 여기 모서리가 이제 잘 보이니까 이 모서리를 뒤에 있는 모서리, 안 보이는 모서리를 기준점으로 잡을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엑스레이 모드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옆에 점은요, 우리 백 엣지라 그래서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백 엣지 클릭.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객체가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뚜두두두둑 보여주게 만드는 게 바로 백 엣지고요. 요거는 저는 별로 잘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끄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뒤에 있는 객체를 보기 위한 두 가지 설정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짝대기가 하나 되어 있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뷰포트에 오브젝트의 스타일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 결정하는 다섯 가지의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와이어프레임이라 그래서 여기 면을 숨겨요. 면이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면이 사라지고 여기 경계, 엣지만 표현을 해주는 게 와이어프레임 모드고요. 자, 두 번째,
히든 라인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 객체의 재질이 아까는 지금 적용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 재질 적용돼 있는 거를 우리 검정색과 흰색으로만, 그러니까 흑백 모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히든 라인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 쉐이드 같은 경우는요, 쉐이드 위드 텍스처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쉐이드 위드 텍스처는 여기에 재질이 들어가 있을 때 이 재질의 모양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게 바로 쉐이드 위드 텍스처 모드가 되겠고요. 우리 스케치업 사용하실 때 항상 일단은 이 쉐이드 위드 텍스처 모드로 되어 있게 해놓고 스케치업 모델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쉐이드 모드 같은 경우는요, 여기 텍스처의 그 모양은 보여지지 않게 하고 이 텍스처에 들어가 있는 텍스처의 평균 색상으로 이 면을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쉐이드 모드가 되겠습니다. 잘 사용은 안 하겠죠? 이걸로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모노크롬 같은 경우는요, 이 객체에 앞면과 뒷면이 존재해요. 지금 여기에 흰색으로 여기는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약간 푸르딩딩한 그런 색깔로 표현이 되고 있죠. 지금 이 면은요, 객체가 뒤집어져서 이 면이 뒤집어져서 뒷면이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앞면의 색상이 이렇게 두 개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모드는요, 모든 면을 앞면과 뒷면으로 설정된 색상으로 표현을 해주는 모드가 바로 모노크롬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놓고 다음 스타일 트레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체 디폴트 트레이를요, 이렇게 바깥으로 꺼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꾹 누르신 다음에 이쪽으로 살짝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부분에 이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이 트레이를 각각 펼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스타일 트레이 있죠? 이거를 화살표를 눌러서 펼쳐주세요. 먼저 이 스타일 트레이는 이 작업 공간의 뷰포트, 이 화면 보여지는 여기의 스타일을 결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들어주는 객체의 스타일을 어떻게 객체를 보여줄 건지 스타일을 설정할 수가 있고, 앞면과 뒷면의 색상 같은 것들, 그리고 선택, 잠금, 가이드라인의 색상 등 스케치업에 보여지는 것들에 관련된 모든 설정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여기 셀렉트와 에딧과 믹스가 있는데요. 이 셀렉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디폴트 스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치업에서 제공하는 프리셋, 템플릿, 이런 기본 설정이 다 돼 있는 그런 하나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객체의 스타일과 하늘의 모양, 이런 것들이 바뀐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많이 쓰는 이 아키텍처럴 디자인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지금 방금 보셨던 우리 계속해서 봤던 화면은 컨스트럭션 더큐멘테이션 스타일, 이걸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버튼을 이렇게 클릭해서 이 스타일을 바꾸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디폴트 스타일 화살표를 아래로 내리시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스케치 엣지 이 부분으로 가시면 이 스케치에 관련된 이런 스타일을 바꾸실 수 있는 많은 이러한 기본 설정된 우리 프리셋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이고요. 요게 중요한데, 요건 인 모델이라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눌렀던 이 스타일들이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스타일을 썼구나 라는 그 히스토리를 알 수 있는 버튼이 바로 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에딧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아키텍처럴 디자인 스타일로 바꾸고 에딧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딧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여기 5가지의 버튼이 먼저 보여지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하나씩 설명드리면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스케치업에서 선을 그리거나 엣지, 모서리를 표현하는 그것에 관련된 설정이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면을 어떻게 보여질 건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세 번째는 우리 배경, 하늘색과 땅의 색깔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 탭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워터마크 별로 안 중요하고요. 요 다섯 번째는 선택, 잠금, 우리 섹션 이런 부차적인 객체들에 대한 스타일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리 선, 엣지 눌러주시고요. 제일 위에 있는 이 엣지 같은 경우는 선을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눌러볼게요. 자, 여기 제가 선을 껐다가 켰다가 하면 여기 가운데 지나가는 요 선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 외곽선이 지금 꺼지지 않고 있는데 이 외곽선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파일이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잠깐 꺼볼게요. 엣지를 껐다가 켰다가 하시게 되면 여기에 선이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게 보여지시는 겁니다. 지워지는 게 아니라요. 잠깐 숨겨지는 거예요. 자, 여기 백 엣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 우리 아까 살펴봤던 백 엣지 요걸 누르는 거랑 동일합니다. 클릭 보여지시죠? 자, 프로파일 요게 중요한데요. 이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우리 객체 외곽선을 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눌러볼게요. 살짝 진해진 게 보여지시나요? 수치를 올려볼게요. 5. 더 두껍게 표현되는 게 보여지십니다. 근데 이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요, 우리 모델링을 수행하실 때는 살짝 그래픽카드에 그리고 컴퓨터에 좀 부하가 많이 가기 때문에 보통 모델링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그냥 끄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뷰를 잡아서 내보내기 할 때, 이 스타일을 주고자 할 때 이 프로파일을 켜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끌게요. 자, 다음 뎁스 큐 같은 경우는요, 우리 가까운 쪽에 있는 선을 좀 더 두껍게 보여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근을 적용시키는 거죠. 자, 눌러볼게요. 가까운 쪽에 있는 선이 두껍게 표현되고 멀리 있는 쪽은 얇게 표현되는 게 보여지시죠? 잘 사용하지 않고요. 자, 다음은요, 익스텐션입니다. 익스텐션은요, 엣지를 살짝 이렇게 스케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드는 게 바로 익스텐션이에요. 지금 잘 보여지지 않는데 이걸 제가 30 정도로 이렇게 높여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선이 쭉쭉쭉 스케치한 것처럼 튀어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잘 쓰지 않겠죠? 다시 돌려놓고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이 선의 끝점을 살짝 두껍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켜보시게 되면 이만큼이 살짝 두껍게 표현되는 게 보이시죠? 지금 7mm가 두껍게 표현된 거고요. 요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50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50mm가 이렇게 두껍게 선으로 표현되는 게 보여지십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우리 선의 끝점을 알고자 할 때 선택하시면은 어디가 지금 엔드포인트 점이 있는지 그 점을 찾으실 때 유용한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끄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터 같은 경우는 우리 스케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을 싹싹싹싹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그은 것처럼 스케치의 효과를 내주는 그런 버튼이에요. 잘 사용하지 않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대시가 있습니다. 대시는요, 지금 이렇게 켜져 있게 되면 점선이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게 꺼져 있으면 점선이 표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선을 점선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점선으로 만드시려면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를 점선 레이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까이 가서 대시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자, 대시를 키면 이렇게 점선이 표현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선을 점선을 다 무시하겠다 할 때는 이 대시를 꺼서 그냥 전부 다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통은 켜고 사용하면 되니까요. 켜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all same으로 놓고 지금 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선들이 검정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오케이. 자, 이러면 모든 엣지, 모든 선들이 전부 다 빨강으로 표시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검정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이 메테리얼, 바이 엑시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재질 색상에 의해서 이 선을 표현하겠다 이거고요. 축에 의해서 축에 평행한 그런 선들을 축 색깔로 표현하겠다. 빨강, 초록, 파랑으로 표현하겠다 라고 설정하는 겁니다. all same으로 놓고 검정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설정하고요. 면 세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세팅 클릭. 자, 페이스 세팅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우리 앞서서 이 모노크롬 모드가 되었을 때 이 객체의 앞면과 뒷면의 색깔로만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색깔을 설정할 수 있는 설정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정한 프론트 컬러와 백 컬러, 앞면과 뒷면의 색깔이 여기에서 설정된 색깔로 표시가 되게 되는 거고요. 제가 한번 프론트 컬러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초록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앞면의 흰 색깔이 전부 다 초록 색깔로 바뀐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5가지의 스타일,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5가지 스타일이 존재하는데요. 이 5가지 스타일에 엑스레이 모드에 대한 투명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 같은 경우는 우리 페스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엑스레이를 이렇게 딱 클릭해 보시면 엑스레이 모드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여기 페스터로 되어 있을 때는 이 뒤에 있는 객체와 여기 앞에 있는 객체의 투명도를 조절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페스터를 나이서로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은요, 내가 얼마나 투명하게 만들지, 80으로 가게 되면 조금 불투명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고요. 이쪽 20으로 갔을 때는 완전하게 더 투명해지는 그런 설정을 하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냥 페스터로 놓고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 세팅 같은 경우는요, 이 프론트 컬러와 백 컬러 이걸 원하는 대로 설정하는 게 아니면 그냥 원상태 그대로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백그라운드 세팅 같은 경우는요, 우리 하늘의 색깔, 스카이의 색깔, 그라운드의 색깔, 요거를 다 적용시키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스카이가 켜져 있기 때문에 지평선이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스카이가 꺼지면 모든 부분을 요 백그라운드에서 지정된 색깔로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라운드를 이렇게 체크하시면 그라운드 지평선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라운드에서 지정한 색깔로 이제 땅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스카이와 그라운드가 모두 다 체크가 되었다면 이 백그라운드 색깔이 무시되면서 하늘과 땅 색깔이 지정된 색깔로 표시가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워터마크인데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링 세팅. 자, 모델링 세팅에서는요, 우리 선택을 했을 때의 색깔, 파란색으로 박스가 표시되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잠김 객체에 대한 색깔, 빨간색인데요. 객체 잠가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락 거시게 되면 객체가 잠기는데 잠겼던 색깔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다시 한번 언락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요, 여기 테이프 메저 툴로 가이드라인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의 색깔을 지정하는 겁니다. 클릭하시고 파란색 이렇게 지정하시게 되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경되는 게 확인되시죠? 다시 한번 검정으로 바꿀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우리 섹션 나중에 배울 건데 이 섹션에 관련된 색상을 표현해주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요거는 각각의 객체 스타일의 요소를
보여지게 할지 말지 요거를 결정해주는 체크박스인데 수업을 하면서 하나씩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는 우리 매치 포토에 관련된 기능이에요. 매치 포토. 나중에 매치 포토도 우리가 다룰 기회가 있을 텐데 이 매치 포토로 가지고 온 사진에 대한 어떠한 투명도를 설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스타일을 여기에서 결정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에디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 믹스는 우리가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일 트레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모델 인포,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델 인포는요, 이 지금 현재 파일, 이 파일에 관련된 이 모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주는 창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우리 통계라는 게 있는데요. 자, 모델 인포를 키시기 위해서는 여기 윈도우에 모델 인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는 Shift M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클릭. 자, 여기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이 중에 통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자, 이 통계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파일 안에 들어있는 객체 정보, 객체 개수 정보가 쭉 뜨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 7개 들어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미지 들어있고 엣지는 4개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그래서 지금 현재 파일에 몇 개의 각각의 개수가 들어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는 창이 바로 모델 인포의 스태티스틱스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싹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딜리트. 그러면 당연히 여기 엣지가 사라졌고 이미지도 사라졌어요. 근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컴포넌트 데피니션이라고 해서 컴포넌트는 지금 6개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스타일, 우리가 지금 방금 스타일 트레이 알아봤었잖아요. 여기 인모델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우리가 그냥 한 번씩 눌러봤던 스타일이 18개가 그대로 트레이에 남아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싹 그냥 지우고 여기에는 컴포넌트, 태그, 매테리얼, 스타일 이런 것들을 남김없이 싹 지우고 싶으시다면 객체를 지우신 후에 여기 퍼지 언유즈드를 한번 눌러주시는 거예요. 눌러볼게요. 퍼지 언유즈드 클릭. 자, 그러면 여기 컴포넌트 데피니션 뿐만 아니라 우리 스타일로 다 눌러봤던 이런 것들, 나머지 것들이 이제는 싹 사라진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우리 오토캐드의 퍼지랑 똑같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케치업을 모델링 하실 때 어떤 객체를 다운로드를 받는다던가 뭐 모델링을 하다가 지운다던가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정보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용량이 그대로 커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작업이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여기 모델 인포에 들어오셔서 윈도우 모델 인포 들어오셔서 통계 퍼지 언유즈드 가끔씩 한번 눌러 주셔야 된다는 점 여러분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모든 객체, 모든 요소들이 사라진 이런 상태에서 우리 F5를 한번 딱 누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이소 뷰로 정렬이 딱 되게 돼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화면 구성, 여기에 있는 트레이, 요 화면 그대로를 나만의 템플릿으로 저장을 하고 일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만의 템플릿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파일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Save as Template 보이실 거예요. 클릭할게요. 자, 이름 지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름으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건축 클래스 템플릿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Set as Default Template이라고 되어 있는 요 체크박스 있죠? 체크박스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 키시게 되면 파일로도 저장이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세이브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는 스케치업을 껐다가 다시 한번 키시게 되면 여기 건축 클래스 템플릿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요거 이렇게 눌러서 모델링을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1강 인터페이스와 작업 공간 설정하기에 관련된 설명을 마쳤고요. 저는 2강 드로잉 도구를 이용해서 기본 형태 그리기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